네, 그럼 그 밖에 공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강의를 듣기 전에 해당 교수님의 강의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총 4가지 평가 방식이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각 강의마다 그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강의를 듣기 전에 강의 계획서를 꼭 읽고 그 교수님이 요구하는 평가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강의 계획서에는 강의에 필요한 어떤 주교재, 즉 교과서도 같이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꼭 참고하여서 구매하여서 함께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간 엄수입니다. 온라인 대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리포트 제출이라든지 시험은 정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나면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퀴즈 시간 그리고 시험 시간 같은 경우에는 꼭 확인하셔서 해당 시간 내에 꼭 반드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만의 나만의 시간표를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대학의 장점이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차 강의를 바쁘다는 이유로 다음 주차로 미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한 주, 2주 강의가 밀려지면 나중에는 한 주당 서너 강의를 3, 4주차 강의를 한목에 들어야 될 그런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해당 주차에는 그 주차 강의를 반드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주차에 그 과목을 반드시 듣는 팁 중에 하나가 바로 나만의 시간표를 만드는 방법이죠. 나만의 시간표란 뭐냐? 오프라인 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특정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도록 시간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대학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온라인 강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저녁 7시부터는 헌법 일반 이론을, 수요일 저녁 8시부터는 민법 총칙을 반드시 듣도록 강의 시간표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그 시간대에는 반드시 해당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자율적인 학습 태도이죠. 온라인 대학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주차 강의는 미루지 말고 그 주차에 해당 주차에 반드시 듣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전에 말씀드린 나만의 강의 시간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주일 중 월요일 7시는 헌법 일반 이론, 저녁 그리고 수요일 8시는 민법 총칙과 같이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해당 주차 해당 강의를 반드시 듣도록 딱 스스로를 자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표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는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시간이죠. 객관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관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죠. 따라서 우리 학교에 오신 분들 중에는 직장과 학업을 같이 병행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경우에는 일과 학업을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에너지 배분이 필요하고요.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무리하여 내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각자 자신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시간 배분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계절학기 수업을 잘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학교는 여름 계절학기, 겨울 계절학기 과목들이 있고요. 여름 계절학기 과목은 1학년 1학기 강의 신청 시에, 겨울 계절학기 과목은 1학년 2학기 강의 신청 시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학기 수업을 확인하여 계절학기에 있는 수업은 해당 학기에 듣지 않고 계절학기에 들으면 1년 내내 모든 과목들을 이렇게 시간 배분하여서 많은 과목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계절학기 수업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만의 학업 계획을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조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입학하셨을 때 너무 열정에 넘쳐가지고 법과목을 6과목을 듣는다든지 또는 1학년 또는 편입생임에도 불구하고 3학년, 4학년 과목이 자기가 관심 있다고 먼저 듣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무리한 학업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법학부 홈페이지에 있는 교과 과정의 순서대로 또 단계별 로드맵에 있는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법과목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처음에 법을 들을 때는 법과목을 3개 정도만 들어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적성이 맞다라고 할 때는 그 다음 학기에 법 과목을 늘릴 수가 있고요. 나는 법이 좀 어렵다라고 할 때는 법 과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이 생소하고 낯서는 경우에는 전공 필수 과목인 법학 개론, 그리고 교양 과목으로 생활법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들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목들은 기본법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이 어렵다고, 또 법이 처음 입문한 사람들이 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들입니다. 단 법학 개론은 전공 과목으로 이수되지만 생활법률은 교양 과목으로 이수된다는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부하실 때에는 시험용 법전, 그리고 법령 판례 사이트를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용 법전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 옆에 법률 조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전을 함께 두고 해당 교과서에 나오는 법전을 찾아가면서 확인해 가면서 법전의 밑줄도 치고 입체적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용 법전 중 가장 권해주고자 하는 법전이 바로 현암사에서 나온 변호사 시험 법전입니다. 이 변호사 시험 법전은 국내 변호사 시험을 볼 때 시험장에서 배부하는 법전인데요. 이게 해당 연도 2월 달에 시중에도 판매가 됩니다. 가장 필요한 법 규정들, 법 조문만 있는 법전이고요. 이 법전이 여러분들 교과서 공부하면서 함께 참조하는 법전으로 가장 적합하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법전을 구입하실 때에는 법전에 법 조문만 있는 것을 선택하시지, 판례나 추가 설명이 있는 법전은 가급적 선택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법전이 이 변호사 시험 법전입니다. 다음으로 법령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법령이나 판례를 직접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법령 검색과 관련한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 검색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법제처를 먼저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법제처를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자, 필요한 법령을 여기 쳐보면 바로 나옵니다. 자, 여기 민법 쳐볼까요? 민법을 치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법 조문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여러 조문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법 조문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종합법률정보 이렇게 쳐서 보시면은, 예, 사법정보 공개 포털이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예, 네, 여기 종합법률정보라고 있습니다. 여기 판례를 클릭해 보시면, 예, 그럼 여기 사건 번호가 있죠. 이 사건 번호로의 이 판례 번호를 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판례가 나옵니다. 다음에 헌법재판 결정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를 치시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판례 법령 통계, 여기서 판례 검색을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당하는 판례 번호를 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판례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법전, 판례 사이트, 법령 사이트를 잘 검색하여 입체적으로 교과서와 함께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법령 검색 방법, 판례 검색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 특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학부 공지란에 특강 영상을 참조하여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공부할 때 교과서를 항상 같이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교과서는 어떤 거냐? 그 저자가 법령과 판례를 잘 풀어서 해석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교과서입니다. 우리 법학부의 최종 목적은 법령과 판례를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법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법학부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법 전문가란 뭐냐? 바로 법령과 판례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교과서는 그러한 법령과 판례를 잘 풀이하여 해석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강의를 할 때는 교수님들께서 강의 교환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강의 교환은 강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환만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금방 지식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 부분을 교과서를 읽어가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과서를 많이 읽어야지만 나중에 법령과 판례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기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교과서를 구입하실 때에는 가급적 새로운 판을 해당 연도판이라든지 최근판을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서는 각 교수님들의 강의 계획서 주교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재에 있는 것이 바로 해당 교수님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교과서니까 이 교과서를 구매해서 함께 읽어가면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교과서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강의들도 있습니다. 제 강의는 헌법 일반 이론이나 생활법률과 같은 강의들인데요. 자, 그런 강의들은 보면은 여러 가지 교과서를 함께 편집하여 구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과서들, 그 강의에서의 교과서들도 함께 구매를 하시면 나중에 관련 다른 과목에서는 주교재로서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구매해서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로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목적의식입니다.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동기부여이죠. 향후 내가 법을 공부한 다음에 어디에 사용하겠다라는 목적의식이 뚜렷할 때 공부의 집중도도 높아지고 공부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여러 자격시험이라든지 대학원, 공무원 시험 등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으십시오. 내가 법을 공부한 다음에 이쪽으로 시험을 보겠다, 이쪽으로 진출하겠다 라는 목적의식을 반드시 가져야지만 그러한 동기부여 하에서 법을 더욱더 법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 법학부는 멘토링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그룹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자격시험도 이러한 스터디 그룹을 많이 형성해 놓을 건데요. 이렇게 해서 혼자 공부하지 말고 멘토링이라든지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서로 간에 힘을 붙돋아 주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학하면 모든 여러 학우들을 온라인이라든지 어떤 방면으로 또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법학을 공부한다는 입장에서는 모두 다 동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입학 전에 모든 경험이나 배경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에서 순수한 학생의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서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온라인상에는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공부하는 데서 순수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해를 해 가면서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